7주 차입니다. 4월 16일 메일이에요. 가장 기억 남는 하루는 아무래도 글을 쓰는 오늘 당일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와서 평소보다 조금 늦게 공부하고 평소보다 조금 빨리 공부를 마쳤습니다. 식사 시간 없이 오전 12시에서 오후 8시, 오늘 그 시간만큼은 정말 1초도 놓치지 않고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와서 시간을 뺏겼으니까 이제 나머지 시간을 열심히 몰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운동을 했었고 전공 레포트 팀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아서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하루 종일 사회학 공부를 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운동도 하고 같은 과목도 공부하니 정말 몰입이 잘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전공 공부기도 하고 학점은 항상 A0나 A+가 나오기 때문에 사자가 얼룩말을 쫓는 몰입으로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몰입을 잘 했던 거고, 요즘은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레포트 제출과 시험 준비도 해야 하고 편입 준비도 해야 하고 오늘은 마침 찾아온 여자친구도 만나야 됐으니 쫓기는 얼룩말 같은 몰입도 동시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무의식 중에 실천한 법칙이 정말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얼룩말은 이제 내가 어떤 절실함이 있는 거죠. 또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는데 이걸 다 해야 된다. 그런 위기감에 의한 몰입이죠. 그와는 조금 대조적으로 요즘은 시험 레포트 마감 기간이어서 한 과목에 3일 이상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다시 공부하는 과목을 재개할 때와 초반에 조금 산만해졌던 제 자신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몰입클럽에서 교수님께서 한 과목이 바뀔 때마다 도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라는 기억이 나고 그렇게 해서 슬로우 싱킹을 알기 전보다 훨씬 잘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바뀔 때 몰입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몰입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몰입도를 올리려는 도전을 해야죠. 그러니까 몰입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내가 몰입도를 올리는 법을 자꾸 알게 되면 이제 삶이 쉬워져요. 그럼 삶에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8주 차입니다. 4월 23일이에요. 학기의 절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되돌아봤을 때 평소보다 활기찬 적도 많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한 시간도 많았습니다. 특히 한 과목을 계속해서 공부함에 따라 집중력과 해당 과목 지식이 좀 더 날카로워진다는 것이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학업 계획도 그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원래 이번 연도는 편입을 위해 영어, 수학을 번갈아 가며 공부하려 했는데 이번 연도는 수학만 공부합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다만 1분 1초도 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저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가고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하는 능력이 올라감을 느끼지만 슬로우 싱킹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1초도 놓치지 않고 현실 속에서나 꿈속에서나 24시간 동안 몰두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아직까지도 어렵습니다. 편입 과목과 학교 과목을 병행하다 보니 과목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러니까 이제 가끔 강한 몰입을 한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한 가지만 하니까 그게 가능해요. 9주차입니다. 일지 형식을 개인적으로 저장해 보고자 문어체 형식으로 써보려 합니다. 가장 인상 깊은 하루는 오늘이다. 오늘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오늘 하루는 중간고사가 대부분 끝나 편입 수학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정확히는 대체 과제를 미리 제출해서 편입 수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었다.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몰입력이 상승함을 오늘도 체감했다. 이것이 지치지 않는 최선을 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느낀다. 어젯밤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서 오늘 학업에 도움이 된 까닭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해보니 몰입을 하여 뇌에 도파민이 분비된 것만 같은 기분은 어제였던 것 같다. 기분이 좋고 짜릿했던 거죠. 어제와 그저께는 사회학 레포트 제출을 위해 사회학만 팠다. 레포트를 점검했을 때 성적에 있어서는 점수를 잘 받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레포트가 만족스러웠던 거야.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전망이지만 한 과목에 몰입감 있게 공부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냥 좋다. 좋아서 좋다. 그죠? 저렇게 한 과목만 하면 저게 몰입도가 올라가서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나와 가장 잘 맞는 몰입 법칙은 아무래도 한 과목의 집중과 운동을 하는 것인 것 같다. 이 두 가지는 정말 확실한 효과를 보았다.
평소에 나는 밤에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느꼈었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늦게 일어나서 늦게까지 공부를 잘했던 날에 죄책감이 별로 안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지를 쓰는 중에 드는 생각인데 규칙적인 삶은 지향하되 규칙적인 삶이 깨지면 깨어있는 시간에 몰입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늦게 일어난다고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경험을 최근에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죠? 뭐 늦게 일어나 원래 규칙적인 삶이 좋아요. 규칙적인 게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깨어 있을 때 몰입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음은 10주 차입니다. 5월 7일이에요. 이번 주는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왔었고 무기력해 공부를 잘 못했다.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있었는데 이제 몰입 이후로는 슬로우 싱킹을 적용한다면은 저게 없었어요. 근데 다시 찾아왔잖아요. 저게 이제 몰입에 대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설명돼 있어요. 왜 그랬는지 방금 전 저녁을 먹고 독서실에 돌아오면서 생각해봤다. 명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슬로우 싱킹 원칙을 몇 가지 안 지킨 것은 분명하다. 운동을 몇 번 빠뜨렸고 의도적인 집중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저걸 안 하는 거죠. 운동을 빠진 이유는 늦게 일어나 늦게까지 공부하는 습성 때문에 헬스장에 가지 못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냥 산책로에서 산책해도 되었을 것 같다. 의도적인 집중을 못한 이유는 단지 습관 때문인 것 같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몰입량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의도적인 집중이 가장 중요한 순간은 기상에서 얼마나 빨리 독서실에 가느냐인데 의도적으로 밖에 빨리 나가려 하지 않았으니 충분한 학습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악순환이 있는 것이다. 하루를 불태우지 않았으니 표준치를 채우지 못해 정신건강이 안 좋아져 활동을 기피하게 되어 무력해지고 번아웃 증후군으로 나타났던 것 같다. 이번 주는 어떻게 본다면 휴식을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신의 피폐함이 이어져 안락하지도 않다. 저렇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늘어져서 그냥 쉰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불합격으로 이어진다면 더욱 힘들어질 것이 뻔하다. 당장 내일부터 빠른 준비를 갖추고 표준치에 걸맞는 방법론과 의도적인 노력을 충족시킬 테다. 지금 이 학생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를 잘 몰입을 못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장소에 상관없이 몰입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나. 꼭 스터디 카페에 가서 몰입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몰입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학생이 그 몰입도를 올리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은 독서실에 가야만 이제 몰입이 되는 그런 학생이에요.